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도 파이 네트워크 관련해서 몇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 채널에 달린 댓글 하나를 읽어드리고 이에 관해서 제 생각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파이의 주 채굴자가 후진국, 개발도상국 채굴자가 많은데 메이저 코인이 될 수 있을까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만 통용될 듯 이런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 아래 토론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에 관해서는 1년 전부터 많은 분들께서 흡사한 질문들을 남겨주시거나 의견을 공유를 해주셨는데 건전한 방식으로 얘기를 진행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토론을 해볼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의 분들이 파이코인 뉴스를 접함에 있어서 파이코인으로 이러한 P2P 거래가 성사가 되었다더라, 어떤 국가에서 지역의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더라 해서 미디어를 찾아보게 되면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성사시킨 거래로 확인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매우 염려스럽다 또는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보면요, 동남아 지역이나 중국, 아프리카 지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물론 검색을 좀 더 해보시면 그분들이 바라는 이제 미국 같은 서구권 국가에서도 거래가 종종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중의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 TPL 운영자이자 파이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에디 같은 경우는 미국의 파이오니어로서 수많은 거래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댓글을 남겨주신 분의 의견은 이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양권에서의 거래가 너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일단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차트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암호화폐를 많이 사용한 56개 국가들의 국민들이 암호화폐를 얼마나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소유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것을 이제 지표로 표현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처는 통계 사이트인 스태티스타에서 가져왔고요.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데이터에서는 1위가 나이지리아로 나와 있습니다. 2021년을 보면요, 전 국민의 40% 이상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국민의 절반에 해당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위가 태국이고요. 3위가 필리핀, 4위가 베트남으로 나와 있습니다. 5위가 터키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남아공, 스위스, 케냐, 말레이시아, 브라질, 이런 식으로 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암호화폐의 국가별 채택 지수라든지 설문조사의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의 모든 암호화폐 관련 서베이 결과를 보시면요, 다 비슷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서 체이널리시스에서 분석한 2021년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지수를 보면요, 개발도상국 쪽이 대부분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음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서베이 분석표를 다 찾아보아도 다 흡사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중앙일보 기사를 통해서 한번 제가 가져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앙일보의 분석에 의하면 핀테크 데이터 분석가인 보아즈 소브라도는 미국 CNBC 방송에서 체이널리시스 지수 상위 국가 대부분은 정부가 개인의 자본 유출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고 해외 이민자 수가 많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했고요. 여기에 최근 자국 통화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도 공통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에서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자 자산 가치를 유지하고 자유롭게 송금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암호화폐가 정부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 국가에선 일반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개인이 접근하는 게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 국가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주로 P2P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순위는 각각 8위와 13위로 전년보다 더 내려갔다. 순위가 하락한 것은 비슷하지만 이유는 좀 다르다. 체이널리시스는 중국은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거래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며, 미국에선 개인보다는 전문기관의 암호화폐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지수가 하락한 원인,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미국, 중국 두 나라를 제외하면요, 상위에는 주요 선진국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체이널리시스는 신흥시장에선 일반 소비자가 경제활동을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반면 북미와 서유럽, 동아시아 등에서는 투자 목적으로 기관 투자자 등이 주도해서 암호화폐 사용을 늘렸기 때문,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이 어떤 방식으로 탈중앙 결제 방식의 유효성을 증명을 해왔고, 그로 인해 어떤 주류가 이 비트코인을 사용을 해와서 강력한 펀더멘탈을 형성을 해왔으며, 왜 선진국의 기관들이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짧고도 깔끔한 요약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면 사실 굳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1인당 국민소득이 높고요. 대부분 또 금융활동에 있어서 큰 제약이 없습니다.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라면 결제, 송금, 수수료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블록체인을 통한 결제가 최우선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몇 퍼센트의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나간다 하더라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익숙한 결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삶에 더 큰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좀 더 매수해 놓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시겠지만 비트코인 요즘 돈이 좀 된다, 한번 사놨다가 수익 좀 올려보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엘사바도르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이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자국의 화폐 가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미국 달러를 또 법정 화폐로 사용을 하다가 이것도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자 여러 솔루션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해외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으로 보내는 송금량이 엄청난 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보통 GDP의 한 20%가 넘는 양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수수료 절감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국가에게 딱 맞는 시스템이 바로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을 송금함에 있어서 중개은행 및 여러 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될 필요도 없어지고요. 이 비트코인 수수료는 어차피 레이어 2 솔루션으로 또 해결이 점차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또 그 외에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하나의 비트코인 관련 관광지로 지금 개발을 하게 되면 여러 해외 여행객들의 방문도 가능해질 거라고 합니다. 이들한테는 비트코인이 돈이 되니까 한번 사나보자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는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난민들이 국경을 건너면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돈이 지금 비트코인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국가 간 전쟁, 또 분쟁 간의 규제로 또 스위프트망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해외와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비트코인이 리스크가 큰 투자 자산이라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해지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좀 거대한 자산 운용사들의 홈페이지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아크 인베스트가 되겠는데요. 이런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왜 현물 ETF 상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만 가장 우선적인 요소가 바로 아주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굵직한 펀더멘탈에서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비트코인을 생명줄처럼 다루고 있고 저 두 나라뿐만이 아니고 현재 아르헨티나나 바하마와 같은 곳, 또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 남미 국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이 상당히 유망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큰 손들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담도록 여기서 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성장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당장 미국 같은 나라에서 아니면 그런 선진국에서 암호화폐를 통한 P2P 거래는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 시스템이라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파이코인뿐만이 아니고요. 비트코인조차 그렇게 P2P 거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국가에서는 신생 코인인 파이코인이라 할지라도 커뮤니티가 초반에 잘 구축이 되어 있다면 그 안에서 자체 생태계를 구축을 해서 여러 가지 큰 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그 생태계가 견고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면 틀림없이 그때는 기관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이를 공부하면서 어떤 메타버스나 NFT 또는 게임 관련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어렵다는 P2P 거래 생태계 활성화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길을 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파이에게는 충분한 시간과 유저들의 충분한 이해도가 필요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에 개인 개코에서 파이 네트워크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요. 꽤 영향력이 있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파이 네트워크가 이런 곳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왓챠그룹에서도 파이 네트워크가 암호화폐 관련 트위터 팔로워 중 전체 9위로 언급이 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놀라워했듯이 이번에는 코인 개코에서도 파이를 다루어 주었는데요. 일단 제가 영어를 한글로 번역을 해서 잠시 보여드리자면 마이닝에 대한 기본 연구와 파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SCP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잘 분석을 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휴대폰에서 어떻게 채굴이 가능하냐, 아니면 채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휴대폰 배터리가 소모가 되지 않냐, 이런 1차원적인
억지 논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과연 이 프로젝트가 스캠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집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요. 파이 암호화폐 응용 프로그램은 추가 설치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실행하기가 매우 쉽지만 스캠이란 문구는 항상 따라다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구글 번역기로 번역을 바로 한 것이라서 한글 번역이 조금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는 주로 메인넷의 지연과 파이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으로 인한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마이닝된 파이코인을 이동할 수 없는 사용자 능력과 모바일 마이닝에 대한 일반적인 정서 덕분에 파이 네트워크는 고수준 마케팅 계획에 묶여 궁극적으로 사기로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과거형이죠. 되었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성장과 채굴된 암호화폐의 지원으로 인해 이러한 진술이 더욱 강화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개발로 파이 암호화폐 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메인넷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사용자는 파이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마켓플레이스에서 파이코인으로 지불을 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파이체인몰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소셜미디어 업데이트는 시장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초기 출시를 앞두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KYC는 여전히 대중적인 토론의 주제이며 프로젝트는 완전한 중앙 집중화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사실관계 때문에 파이 프로젝트를 신뢰하는 분과 신뢰하지 않는 분으로 보통 갈리게 되는데요. 저는 당연히 파이 프로젝트를 아주 많이 신뢰를 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은 이 코인 개코에서 하는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파이는 중앙화가 되어 있고 강제적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강제적인 시스템을 무리하게 우리 유저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파이 프로젝트가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되었을 때, 즉 모든 것을 탈중화를 시킬 수 있는 오픈 메인넷이 되었을 때 충분히 커뮤니티에서 자생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즉 생태계 부트스트랩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도와주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개발이 끝난 것도 아니고요. 오픈 메인넷이 시작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 미래에 어떻게 평가될지는 수년 후에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대형 프로젝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미디어에서 하는 얘기는 충분히 수긍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기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토론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는 파이 암호화폐에 대한 몇 가지 예측과 인용을 했는데요. 디지털 코인 프라이스는 파이 코인이 2022년 말에 약 0.007달러에 거래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 커뮤니티는 파이 코인에 대한 더 높은 가치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추측이며 파이 네트워크의 실제 가치는 거래소 상장 및 거래 활동 재개 후에만 발전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이를 한 2, 3년 하신 분들은 이런 가격적인 예측 부분에 대한 기사들은 이미 좀 초탈을 해서 볼 줄 아는 내공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겠죠. 새로 유입된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 이런 가격적인 짧은 언급이라 할지라도 큰 임팩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제가 확실히 다시 짚고 넘어가 드리자면 이것은 작년 10월 달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미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미디어 기사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요. 이분들이 어떤 코인 프로젝트를 특집으로 다루거나 아니면 잘 알려진 메이저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은 보통 주변의 미디어에서 이렇게 카피페이스트를 해서 기사를 짜집기를 하거나 본인의 생각을 좀 더 더해서 기사를 써내려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들도 저와 흡사한 유튜버와 같은 인간이고요. 컨텐츠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파이코인 관련해서는 가격이 항상 0.007 US 달러, 미국 달러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작년부터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 네트워크와 이름이 흡사한 탑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이코인이라고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파이 로고에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0.007 US 달러로 이미 되어 있는데 이 이후로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된 것인지 거래가 더 이상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코인의 시장 가격은 0.007 US 달러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작년부터 볼 수 있었고요. 지금은 이 파이코인이 코인 마켓캡에서 이미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의 한 미디어에서 이렇게 파이코인의 가격을 잘못 인용을 하게 되면 그 외 타 미디어에서도 마땅히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글에 노출된 파이코인 예측 가격 0.007 US 달러 이 자료를 계속해서 가져가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코인게코에서도 파이 네트워크와는 다른 타 코인의 가격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사에서는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인게코 기사에서도 좀 아쉬웠던 부분은 다른 부분은 상당히 좀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기사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격 부분에서는 역시나 파이코인의 공부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요. 어쨌든 최근에 파이 네트워크 관련해서 여러 미디어에서 이 프로젝트를 다루려고 하는 자체가 아주 긍정적인 것이라 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미디어를 보는 파이오니어 분들 또한 좀 내공이 좀 더 많이 쌓이셔서 이 정도의 미디어 분석글은 좀 더 초탈해서 그 수준 위에서 가볍게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보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